성격검사연구소의 김종구 소장입니다. 오늘은 INFJ 유형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NFJ 유형은 치유자, 예언자, 현자, 시인 이런 별명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별명을 좋아합니다. 전체 분포에서 약 2% 정도 낮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낮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ENFJ 유형 다음으로 적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게 ENFJ 유형입니다. ENFJ 유형들 전체 별명에서 보면 좀 종교적인 색채, 현실보다는 비현실적이고 삶의 의미나 가치를 지향하는 구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ENFJ 유형들 사람들 플라톤, 칼 구스타프 융, 마하트마 간디, 신곡을 쓴 단테, 또 히틀러, 라덴, 빈라덴, 알파치노, 브로디 이런 사람들이 ENFJ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 가치를 떠나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도자, 사람들에게 어떤 내적 가치를 지향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온화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동정적이고 충실하고 아주 열정적입니다. 내향임에도 불구하고 INFJ 유형들의 열정은 아주 폭발적입니다. 관계나 사회적 역할에서보다는 자신이 지향하는 내적인 가치, 의미 영역에서 이 열정이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좀 어리버리한 모습이 있지만 자기가 지향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정적이죠. 자기 성찰적이고 헌신적이고 사색적이고 좀 심오한 면이 있고 자신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삶의 어떤 가치나 의미가 어떤 존재로서 드러나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그 고민이 마치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의 바닥에 이제 구멍이 나서 새는 항아리죠. 그 항아리에 계속 물을 채워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터진 웅덩이니까 물이 계속 새고 또 갈증이 생기죠. 또 물을 채우고 또 새버리기 때문에 갈증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데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내적 갈망, 고민,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는 유형, 이게 INFJ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은 아주 충실하고요. 공감을 자녀들에게 잘하고 잘 경청하고 또 상상력이 풍부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상상의 친구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죠. INFJ 유형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그래서 그 공허함이나 또 어떻게 보면 내적 갈망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가 만족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때로는 의아해할 때도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은 비판이 왔을 때 정면으로 잘 대응을 못합니다. 좀 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아주 초점이 너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에 뭘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이루어야 될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초점 맞춰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상당히 육체보다는 정신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에 대한 어떤 센서가 약합니다. 그래서 과로해서 몸이 아파도 자기가 아픈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INFJ 유형들이 이 정신이 너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이 건강하게 가려면 이 육체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육체의 도움을 입어서 균형을 이룰 수가 있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완전한 나 되는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NJ 코드가 들어간 사람들 완벽함을 추구하죠. 완전한 나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강박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죠. INFJ 유형을 해석하는 방법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각각 지표의 특징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내양, 직관, 감정, 판단이라는 이 코드 하나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내양, 에너지 방향이 안으로 흐르는 사람이죠. 안으로 흐르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생각이 정리되고 나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그 다음 코드가 직관,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적인 아이디어를 생각을 많이 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을 때 오감보다는 육감, 직관, 상상력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지금 내가 맛보고 지금 내가 냄새 맡고 지금 내가 만져보는 이런 정보가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 지금 내가 만질 수 없는 것들, 앞으로 될 것 같은 것들, 또 이면에 있는 의미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잘 받아들인 거죠. 그걸 다시 내양이니까 생각으로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이게 IN 코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할 때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해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관계지향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결정하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감정형이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하기 전에 또 내향이니까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의사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판단형, 생활 태도가 마감 시간 안에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그래서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려고 하고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는 사람이죠. 에너지 방향이 내양이기 때문에 이 내양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직관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데 다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N 코드를 가진 사람들이 상상력과 내적인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또 상상하고 또 생각하고 상상을 비현실적인 상상을 계속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또 다시 생각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저 사람 상처받을까 아닐까 또 배려하고 또 그걸 또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빨리 못하겠죠. 특히 사람들이 많이 걸리니까 사람과 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조심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와 J 코드가 만나니까 결정할 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결정을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충하게 되겠죠. 결정을 빨리 하고 싶은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결정을 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서로 상충돼서 태도가 굉장히 진지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INFJ 유형들의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주기능과 열등기능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주기능이 N, 직관을 안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기능은 감정을 바깥으로 쓴다. 또 사고형 3차 기능을 안으로 쓴다. 열등기능을 바깥으로 쓴다. 이렇게 지그대 방향으로 에너지를 쓴다. 그래서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 사실 별로 좀 뭐라 그럴까요? 근거가 별로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양들은 주기능뿐만 아니라 부기능, 3차 기능을 다 안으로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I라는 이 내양은 전체 에너지 주관이기 때문에 주기능뿐만 아니라 부기능까지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직관형을 안으로 쓰는 사람들은 내적 통찰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인 거죠. N이 상상력과 가능성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기능이 감정형이니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 내적 통찰력은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되는 거죠. INTJ 유형들은 이 내적 통찰력이 사물이나 객관적 사실에 대한 통찰력으로 가지만 INFJ는 관계지향적인 통찰력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성장 가능성,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고민, 저 사람에게 어떤 필요한 어떤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INFJ 유형들은 자기 스스로도 나는 마치 신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읽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열등 기능이 S이기 때문에 이 열등 기능은 외부 세계의 다양한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약하다는 거죠. S를 바깥으로 쓰는 게 열등 기능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INFJ 유형들은 다양한 경험을 받아들이고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약하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뜻인 거죠. INFJ 유형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잘 추구하는데 실제적으로 몸을 활용해서 외부의 경험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활동하고 이런 것들은 잘 안 되는 사람,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앉아서 자거나 상상하거나 책을 읽거나 고민하는 것들은 많지만 활동은 잘 안 되는 거죠. 주기능을 우리가 잘 쓸 때는 긍정적으로 쓸 수 있지만 이거 잘못 쓰면 역기능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역기능적으로 쓰냐면 자기 주기능을 너무 과하게 쓸 때 경직되게 사용되게 있습니다. 그럼 왜 경직되게 사용되냐? 열등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고 열등 기능을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주기능 쪽만 너무 과하게 쓰면 과유불급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자기 주기능만 과하게 가니까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니까 열등 기능이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으니까 N을 과하게 써서 자기 자신이 가진 비전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고집스럽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가진 그 비전이 N 직관형을 과하게 써서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특히 이제 사람들에 대한 통찰력에 대한 어떤 비전을 과하게 쓰게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히틀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겠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비전, 신념을 타인에게 이제 강요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아주 대단한 신념인 것 같이 사람들에게 펼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고 그렇게 엉뚱한 일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능을 제대로 통찰을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사용하려면 열등 기능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자연의 이치가 그렇죠. 우리가 바람이 좋은 거지만 바람이 너무 과하면 태풍이 되고 비가 좋은 거지만 비가 너무 과하면 홍수가 돼서 피해를 일으키죠. 똑같습니다. 우리 인체도 면역력이 너무 과하게 발휘하면 정상세포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기능을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등 기능을 잘 개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F라는 코드를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능을 NI이기는 하지만 점수가 N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F 코드를 또 주기능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능에 뭐 이렇게 코드에 INFJ가 N이 주기능이라고 해서 거기에 딱 몰입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점수가 어느 쪽이 더 높은가도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유형의 특징을 더 잘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N 점수가 낮고 F 점수가 더 높다면 이 사람은 주기능은 N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 특징은 F 코드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더 많이 드러낼 수도 있고요. 마지막 코드 J 코드 점수가 더 뚜렷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행동 특징으로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주기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나의 요소로 봐야지 이게 이 사람의 가장 주된 요소의 성격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태도 지표를 보는 건데, 태도는 첫 번째 코드와 마지막 코드 I와 J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중간에 있는 것은 N과 F 코드는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입니다. 심리적 기능인 거죠. 반면에 첫 번째 에너지 방향과 마지막 J 코드는 마이어스 코드가 JP 코드를 추가했는데, 왜 JP 코드를 추가했냐면 마이어스가 융의 이론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관찰해서 만든 유형이 있어요. 그때에 J 코드와 P 코드가 해당하는 유형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뭘 가지고 만드냐면 관찰 값에 의해서 만든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 특성으로 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융의 이론은 심리적 기능 이론이에요. 이 심리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기저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식기능, 판단기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융의 이론이 굉장히 좋았지만, 융의 이론에서 한계점이 뭐냐면 자기가 눈으로 관찰했을 때 보였던 그 유형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JP 코드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융은 8가지 유형으로 만들었지만 마이어스는 JP 코드를 추가해서 16가지 유형이 된 거죠. 그러면 IJ 코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싶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또 의사결정을 하고 싶고,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래서 아주 이게 긴장되어 있어요. IJ 코드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긴장되어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NJ라는 코드는 이게 역조합이거든요. S와 J는 순조합입니다. N과 P가 순조합이에요. 그래서 SJ나 NP는 .5의 정적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NJ는 부적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조합이 긍정적인 조합이 아니에요. 뭐냐면 SJ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들여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N은 가능성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또 가능성에 열려있는 P를 만날 때 이게 순조합이거든요. 그런데 NJ는 가능성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상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의 정보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결과물을 내고 체계화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고민이 되는 거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실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체계화 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주 고민이 많고 이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이 선호하는 직업은 예술가, 성직자, 상담자, 사진작가, 교사, 뭐 이런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또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영역에서 동기부여를 잘하기 때문에 아주 영향을 발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가능성을 끌어내서 그 사람들 속에 잔잔히 말로서 또 내지는 글로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INFJ 유형이죠. INFJ 유형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해준다면 뛰라, 달려라. 이게 진짜 운동으로 뛰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적인 운동 있죠. 뭐 요가, 이런 뭐 체조 이런 것도 있는데 INFJ 유형들은 그냥 뛰는 게 사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정적이보다는 육체적으로 뛰어서 땀을 쫙 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뛰면 INFJ 유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영역을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아주 건강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INFJ 유형이 많이 마라톤을 하거나 달리기를 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가지게 되면 신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INFJ 유형들은 꼭 필히 뛰는 운동을 매일매일 하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INFJ 유형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